오늘 태블로 지식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누어져 있는 바 차트의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이 화면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결과고요.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의 구도로 치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거 결과를 시각화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왼쪽 편의 지도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서울의 424개의 행정동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박원순 후보가 이긴 행정동이 되겠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거둔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 중에서 어디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박원순 후보가 이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지도만 봤을 때에는 선거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측에 제가 이렇게 4개의 바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한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1.3%의 득표율로 결국은 이 선거의 승자가 되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24.0%, 19.4%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었죠. 나머지 3개의 바 차트들은 각 후보가 어떤 동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려 63%를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구로 3동에서 62.7%, 무려 60%가 넘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과반이 넘는 51.8%를 기록했고요. 강남구 신사동, 도곡 2동,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 7동 이렇게 이제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대치 1동에서 29%를 기록했고, 서초구 반포 2동에서 27.3%를 기록하는 등 강남과 용산 이런 지역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3개의 바 차트 가운데서 하나의 이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그 다음에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 1동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서울에 있는 하나의 행정동인데, 여기는 관악구 신림동이 63%가 지금 이 정도 길이의 바 차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강남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51.8%가 이 정도의 길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강남구 대치 1동 득표율을 보면은 2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이나 강남구 압구정동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 있는 바 차트들이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63%와 29%가 거의 유사한 길이의 바로 표현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개의 시트에 있는 바 차트들의 스케일을 맞추어주는 작업을 오늘 태블로 지식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3개의 시트에 있는 바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행정동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관악구 신림동이 6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가 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 지지율 탑5에서 제가 시트로 가기를 눌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분석 탭으로 가셔서 컨스탄트 라인, 상수 라인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안으로 집어넣는데 가장 높은 게 63%였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0.64를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스탄트 라인이 생기게 되죠. 요거를 우클릭을 해주시고 에디트를 눌러주셔가지고요. 밸류를 보여주지 않고요. 도구 설명도 제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또한 제가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OK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선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선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작업을 나머지 2시트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3자 대결로 돌아가서 제가 김문수 후보의 시트로 가서 여기에서도 제가 상수 라인을 집어 넣을 건데요. 아까하고 동일한 수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0.64였죠. 집어넣고 우클릭을 하고
편집을 누른 이후에 레이블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구 설명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 또한 저는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선이 하나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에 의거해서 바차트의 스케일이 지금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시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시트에 가서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분석창으로 가서 컨스탄트 라인을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제가 우클릭을 눌러서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는 0.64 이렇게 잡아주고 레이블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도구 설명 집어넣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인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을 딱 눌러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지금 64% 지점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에 맞춰서 29%, 27.3%, 26.4%가 정확하게 스케일링이 된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63%는 63%로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 있는 51.8%, 44.2%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29%, 27.3%가 64%라는 이 컨스탄트 라인 스케일에 맞춰서 표시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있는 세 개의 바 차트가 동일한 스케일에서 지금 막대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양자대결 구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제 물밑으로 진행됐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후보가 한 명의 후보로 결합되어서 두 명의 표가 합쳐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박원순 후보의 충분한 대항마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아까 여의도와 강남 일부, 용산 일부에 모여있던 그 김문수 후보의 그 승리 행정동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나 중구 일대까지 이제 좀 확대된 것들 이런 화면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구체적인 부분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 가지 바 차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이 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별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51.3%,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후보를 합치니까 여전히 못 미쳤습니다. 그죠? 43.4%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박원순 후보의 표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승부가 될 뻔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제가 바 차트를 두 개를 그려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보수지정 단일 후보의 지지율에서 여기가 75.9%예요.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서 제가 분석창으로 가서 상수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75.9%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밸류를 76%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0.76 이렇게 찍고요.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줄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우클릭, 편집, 그 다음에 레이블을 보여주지 않고요. 도구 설명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다. 라인 또한 보여주지 않고요. 누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박원순 후보 지지율 탑5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도 동일한 숫자를 상수 라인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0.76이었죠. 0.76 찍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서 제가 선이 들어가는 순간 이 바 차트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우클릭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표시하지 않고 도구 설명 표시하지 않고 라인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있는 상수 라인을 그냥 숨겨주는 겁니다.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냥 이것들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시보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박원순 후보 지지율 탑5 행정동이 아래쪽에 있는 보수진영 단일 후보 지지율 탑5 행정동에 있는 이 바 차트들 이것과 동일한 스케일에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상수 라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하면서 복수계의 바 차트 시트를 사용을 할 때 그 바 차트들 간의 스케일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를 상수 라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의미가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 가운데 어떠한 종류이든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